안녕하세요. 김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혹시 네이버 쇼핑에서 힘들게 올린 내 상품, 왜 순위가 뒤로 물리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위로, 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이 문제, 네이버 쇼핑 검색 랭킹의 그 비밀을 김효석 박사님이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딱 담은 요약본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쇼핑 검색 랭킹 최적화, 그러니까 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잘 보이게 만드는 그 방법. 이게 사실 많은 판매자분들의 정말 큰 목표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이 노출되는 주요 경로는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네, 네이버 가격 비교하고 또 개인화 추천 영역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렇게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가격 비교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적인 쇼핑 검색 결과처럼 다양한 상품들이 쭉 나오는 방식이고요. 플러스 스토어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상품 위주로 그 사용자의 어떤 쇼핑 이력이나 관심사 이런 거에 맞춰서 상품을 보여주는 거죠. 좀 더 개인화된 공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가격 비교랑 플러스 스토어,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그럼 이 순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 이건 뭔가요? 그냥 싸다고만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가격 비교 영역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적합도, 인기도, 그리고 신뢰도.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여기서 적합도,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품명, 카테고리 설정, 또 상품 속성, 태그 같이 상품 등록할 때 입력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게 검색어랑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 판매자가 직접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요. 네,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부터 아주 꼼꼼하게 신경 쓰는 게 순위 상승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쉽게 점수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하, 적합도. 그러니까 상품 등록할 때 입력하는 정보들. 이게 기본이군요. 네, 맞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인기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구매하는가 이걸 보는 지표죠. 클릭수라든지 판매 실적, 리뷰 개수, 그리고 얼마나 최신 상품인지 이런 것들이 반영됩니다. 이건 사실 소비자의 실제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 끌어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블로그나 SNS 같은 외부 채널을 통해서 스토어 유입을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하는 프로모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빠른 배송 같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기도 점수를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기도를 높이기 위한 간접적인 노력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신뢰도는 이건 약간 페널티 개념으로 보시면 쉬워요. 판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배송 약속을 어겼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점수가 깎이는 방식입니다. 아하, 신뢰도는 지켜야 하는 기본 같은 거네요. 깎이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플러스 스토어, 거기는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플러스 스토어는 여기에 고객 선호도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과거 구매 내역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그 사람한테 좀 더 매력적일 것 같은 상품, 이걸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추천이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오, 개인 맞춤형 추천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고객 선호도를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적합도 요소들 있죠. 이걸 충실하게 잘 맞춰놓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요소가 얽혀 있네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좀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면 검색 순위 자체가 올라가나요? 광고.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광고 자체가 랭킹 점수에 직접적인 가산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당연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네,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하지만 광고를 만약에 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클릭이나 구매 전환이 늘어나면요. 그 실적이 인기도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순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광고는 결국 인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자체보다는 광고의 성과가 인기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만약에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좀 기대보다 낮다, 이럴 땐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일단 클릭률이 낮다면요. 그건 검색 결과 화면에 보이는 정보들,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 상품명, 가격, 뭐 할인 혜택, 리뷰 수, 이런 것들이 경쟁 상품에 비해서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경쟁 상품하고 한번 비교 분석하면서 개선해야죠. 눈에 띄게. 특히 상품명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되 너무 길지 않게 한 50자 내외, 그 정도로 간결하게 쓰는 게 좋고요. 불필요한 수식어라든지 중복 키워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상품명 50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커플 잠옷처럼 의미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검색에 더 유리해요. 커플 잠옷 이렇게 붙여 쓰는 것보다요. 아, 띄어쓰기도 주의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환율. 그러니까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구매까지 잘 안 이어진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장점이나 뭐 차별점 같은 게 명확하게 잘 안 보인다던가 아니면 구매 옵션 선택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거나 이런 게 원인일 수 있죠. 상세 페이지 내용이랑 구매 과정의 편의성.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내용을 좀 보강하고 좋은 리뷰들 잘 보이게 하고 또 구매 과정을 최대한 쉽게 간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문의, Q&A 답변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리뷰도 꽤 많고 판매량도 높은 편인데 이상하게 경쟁 상품보다 순위가 낮게 나올 때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기도 점수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누적된 데이터 총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최근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 데이터요? 네. 왜냐하면 최신 트렌드나 소비자 반응을 좀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누적 판매량이나 리뷰 수가 조금 적더라도 최근에 더 활발하게 판매가 잘 된 경쟁 상품이 오히려 더 높은 인기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누적보다는 최신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상품 정보를 수정하는 거랑 아예 새로 재등록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상품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재등록해버리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판매 이력이나 리뷰 같은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초기화되거든요. 그건 좀 아깝네요. 그렇죠. 다만 뭐 아주 심각한 페널티를 받아서 회복이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상품 자체가 완전히 리뉴얼돼서 기존 정보랑 너무 크게 달라진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등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수정이 낮지만 예외도 있다. 네. 태그 입력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은데요. 태그는 그냥 무조건 많이 넣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요. 태그는 개수보다는 품질이 중요합니다. 품질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할 때 실제로 연관 검색어로 활용될 수 있는 태그인가, 즉 검색 적용 태그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뭐 자동 완성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 같은 거 참고해서 최대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입력을 하고 나서 반드시 그 검색 적용 태그 확인 버튼 이걸 꼭 눌러서 실제 적용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미적용 태그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 버튼 꼭 눌러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명이나 브랜드명처럼 이미 상품 정보 다른 곳에 입력된 키워드 있잖아요. 그런 걸 태그로 또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자면요. 상품 최종 등록하기 전에 그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적합도 관련 항목들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하는 습관. 이걸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미리 문제점을 찾아서 수정하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좋은 팁인데요. 네, 오늘 김효석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 검색 랭킹 최적화의 핵심 원리부터 아주 실질적인 팁까지 정말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상품 정보를 처음 등록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적합도 요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요약본은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옵니다.